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투자자라면 뼈에 새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더니 내 계좌에 수억 원어치 비트코인이 공짜로 들어와 있다면 어떨까요? 꿈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제 대한민국 대형 거래소 빗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빗썸이 실제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약 4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전산 오류로 고객들에게 뿌려진 숫자는 무려 62만 개에 달했죠. 무려 14배나 차이 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담긴 바구니에 있지도 않은 가짜 과일이 14배나 더 많이 담겨 있었던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배달 사고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유령의 습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딱 2100만 개만 존재한다는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거래소라는 거대한 창고에서 클릭 한 번에 60만 개의 유령 코인이 태어났습니다. 만약 이 유령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피땀 흘려 사 모은 비트코인 가치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빗썸은 비트코인을 채굴한 게 아니라 사실상 복사를 해버린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현대판 연금술이자 투자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가 믿고 돈을 맡긴 거래소가 실제 자산도 없으면서 숫자만 부풀려 보여준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안심했던 그 숫자가 사실은 텅 빈 강정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로 증명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제 눈에는 이 숫자들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입니다. 14배나 부풀려진 이 거품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자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 60만 개의 유령 코인 중 일부는 이미 시장에서 진짜 현금으로 바뀌어 빠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물건이 어떻게 우리 주머니 속의 현금과 교환될 수 있었을까요? 물리적 법칙을 무시한 이 기괴한 현상은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온 거래소 시스템의 치명적인 구멍 때문입니다. 대체 빗썸이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 어떤 은밀한 조작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이 유령들을 탄생시킨 돈 복사기의 정체, 그 검은 장부의 실체를 바로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지 마세요. 여러분의 돈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비트코인 숫자를 100% 믿고 계십니까? 그 숫자가 사실은 거래소라는 게임 운영자가 마음대로 입력한 사이버머니에 불과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빗썸에서 일어난 62만 개의 코인 복사 파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기괴한 현상의 뒤편에는 우리가 그동안 눈 감아왔던 장부 거래라는 검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실물 없는 환상에 묶여 있었던 건 아닌지 이제는 그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은 겉으로는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표방합니다. 하지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초등학생의 일기장보다 허술한 종이 장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샀을 때 실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코인이 여러분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갇힌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만 슬쩍 바꾸는 방식이죠. 시장에서는 이를 장부 거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진짜 금괴를 산 게 아니라 금고 주인이 나중에 금 줄게라고 대충 적어준 쪽지를 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빗썸은 이 쪽지를 62만 장이나 남발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금괴가 고작 4만 개뿐인데 말이죠. 비트코인은 원래 수학적 증명을 통해 가치를 보존합니다. 하지만 거래소라는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이 철칙은 무너집니다. 거래소 운영자가 자판을 두드려 숫자를 0 하나 더 붙이면 그 순간 존재하지도 않는 자산이 탄생하는 구조입니다. 희소성이 생명인 비트코인이 거래소의 손가락 하나에 무한 복사되는 사이버머니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이 통제 불능의 권력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은행의 장부가 진짜인지 24시간 감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라는 강력한 파수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즉시 경고등이 켜지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코인 거래소는 어떻습니까? 입금부터 거래,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처리합니다.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깜깜이 방에서 자기들만의 장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감시자가 없는 골방에서 숫자를 조작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래소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이번 사태는 빗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거래소가 공유하는 구조적 결함이자 시한폭탄입니다. 누군가는 이 유령 코인을 팔아 진짜 현금을 챙겨 달아났고 그 손실은 결국 정직하게 투자한 여러분의 몫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폐쇄적인 장부 시스템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거대한 장벽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걸까요? 은행과 거래소 사이의 결정적 한 끗 차이, 그 치명적인 사각지대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산 수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시중은행과 지금 논란이 된 코인 거래소, 둘 중 어디가 더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비교조차 불가능하다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돈 100조 원을 전산상으로 찍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그날로 대한민국 경제는 마비되고 은행장은 철창신세를 칠 겁니다. 그런데 빗썸에서는 보유량의 14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생성되었음에도 시스템은 버젓이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감시받는 유리집과 누구도 보지 못하는 밀실의 차이에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의 장부는 사실상 거대한 유리집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앱으로 송금을 하면 단순히 해당 은행의 서버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 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삼각형 모양으로 서로의 장부를 실시간 대조합니다. 어라는 은행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B라는 외부 기관이 들고 있는 원본 장부와 맞지 않으면 즉시 오류가 터지는 구조입니다. 2중, 3중의 자물쇠가 채워져 있으니 감히 유령 돈을 찍어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대 금융 시스템을 믿고 잠을 잘 수 있는 근거입니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떤가요? 이들은 입구부터 출구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서 다 해먹는 독점적 밀실입니다. 코인을 상장시키고 매매를 중개하고 보관하고 심지어 결제까지 거래소 내부 시스템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외부 기관의 교차 검증?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빗썸이라는 성벽 안에서 장부 담당자가 숫자를 잘못 기입하거나 누군가 시스템을 건드려도 성벽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감시자 없는 교실에서 시험을 치는 학생이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고쳐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문가로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지점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투자자들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첨단 이미지에 속아 거래소 시스템도 그만큼 공정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휘두르는 위험한 칼날 위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거래소 내부에서 14배의 숫자가 부풀려지는 동안 외부의 그 어떤 기관도 잠깐 너네 지금 코인 개수가 이상해라고 제동을 걸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통제 없는 장부가 사고를 냈을 때 그 뒤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빗썸은 사고 이후 터무니없는 숫자를 바로잡겠다며 고객들의 자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습 과정이 과연 정당했을까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처럼 거래소는 공권력도 없이 여러분의 개인 금고를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도대체 거래소는 무슨 권한으로 남의 계좌를 동결하고 돈을 빼간 걸까요? 여러분의 지갑이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게 된 그 황당한 수습 시나리오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과연 내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개인 은행 계좌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1억 원이 잘못 입금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은행은 마음대로 그 돈을 빼가지 못할 겁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거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번 빗썸 사태에서 거래소가 보여준 모습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사고가 터지자마자 그들은 수만 명의 계좌에 자물쇠를 채웠고 잘못 배달된 물건이라며 여러분의 지갑 속에 손을 집어넣어 숫자를 지워버렸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법원의 명령도 없이 내 자산이 움직이는 이 광경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고객 계정을 임의로 동결하고 자산을 회수했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시스템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마치 무법지대의 보안관과 같았습니다. 은행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은행이 실수로 돈을 더 보냈다고 해서 고객의 모든 금융 거래를 한순간에 마비시키고 돈을 강제로 인출해간다? 그 즉시 영업정지감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잊었다 뺏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계좌가 사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거래소라는 거대 권력이 잠시 빌려준 임대주택과 같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세금을 맡겼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여러분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안방에 있는 보석함을 열어 자기들이 실수로 넣어둔 보석을 가져간 겁니다. 여러분은 현관문 밖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열쇠를 관리사무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래소는 이번에 열쇠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고를 낸 건 본인들인데 그 불편함과 권리 침해는 온전히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15년 넘게 경제 현장을 지켜봤지만 개인의 재산권이 이토록 무력하게 다뤄지는 시장은 참으로 보기 드뭅니다. 물론 잘못 입금된 코인을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공지가 생략된 채 거래소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고객의 재산을 동결하고 회수하는 행위는 가상자산 시장의 근간인 탈중앙화와 개인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거래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 자산을 유령으로 만들 수도 동결된 숫자로 묶어둘 수도 있다는 사실이 이번에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화면 속 숫자가 온전히 내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래소들의 오만함,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행히 이번 사태는 너무나도 컸기에 골방에서 장부를 적던 그들을 광장으로 불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드디어 외양간을 철제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천만 투자자를 떨게 만든 이 무법지대에 드디어 진짜 법의 심판이 시작되려는 걸까요? 정부가 예고한 강력한 규제의 칼날이 과연 거래소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그 대변역의 시나리오를 다음 장에서 긴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진짜 결말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가상자산 투자자 1000만 명 시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위험한 기술의 화술에 속아온 것은 아닐까요? 거래소들은 매일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과 AI 관제 시스템을 자랑하며 우리의 눈을 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빗썸이라는 거대한 성체 안에서 벌어진 일은 덧셈과 뺄셈조차 틀린 초라한 코미디였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담긴 금고를 지키겠다는 그들의 약속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의 허술한 장난이었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성체 안에 머무시겠습니까? 이번 사태는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거래소들의 민낯을 그대로 폭로했습니다. 많은 분이 가상자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첨단 이미지 때문에 거래소 시스템도 완벽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62만 개 코인 복사 사태는 그 환상을 처참히 깨부쉈습니다. 거래소들이 입버릇처럼 외치던 AI 보안과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은 정작 자신들이 만들어낸 유령 코인 앞에서는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최첨단 지문 인식 도어락을 설치했다고 자랑하던 집주인이 정작 뒷문은 빗장도 걸지 않은 채 열어둔 셈입니다.
15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제가 보기에 이건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명백한 관리의 직무유기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입출금 대조라는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는 곳에 우리가 조 단위의 자산을 맡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그들은 혁신을 말하며 규제를 피했지만 정작 사고가 터지자 금융권의 장부 거래 방식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은행의 안전함은 담고 싶고 은행의 엄격한 감시는 받기 싫다는 이중적인 태도가 지금의 괴물을 만든 겁니다. 감시자가 없는 골방에서 기술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도 모르게 장부 숫자를 주물러온 그들의 민낯이 이제야 햇빛 아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무뎌진 감각입니다. 잠깐 오류였을 뿐이잖아? 라고 넘기기엔 이번 구멍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1,000만 명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화려한 기술의 커튼이 걷히고 나니 그 뒤에는 무책임한 운영진과 구식 장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를 잃고 나서야 이제서야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망간 소는 누구의 자산이었으며 앞으로 남아있는 소들은 정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무법지대에도 드디어 진짜 법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들을 일반 금융회사 수준의 엄격한 통제 속에 가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이라도 이번에는 정말 철제 빗장을 제대로 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구멍 숭숭 뚫린 나무 울타리에 페인트 칠만 다시 하는 수준에 그칠까요? 1,000만 투자자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태 이후 대한민국 코인 시장을 송두리째 바꿀 규제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긴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대변역의 시나리오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금고에 든 보석이 내 허락도 없이 사라졌는데 범인이 금고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빗썸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며 고객의 계좌를 동결하고 오지급된 코인을 빛의 속도로 회수했습니다. 이 신속한 대응 이면에는 아주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의 개인 자산을 언제든 잠금 처리하고 숫자를 지워버릴 수 있다는 절대 권력의 확인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내 것이 아닌 상황.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던 가상자산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거래소가 취한 동결 조치는 사실상 공권력 없는 집행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인 금융 거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식당에서 계산을 잘못했는데 식당 주인이 여러분의 지갑을 낚아채 현금을 도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즉시 경찰을 부르실 겁니다. 하지만 코인 거래소라는 폐쇄된 성체 안에서는 이런 줬다 뺏기가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집니다. 빗썸은 사고를 낸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고객의 재산을 강제로 통제하는 판사이자 집행관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중앙통제실이 모든 권한을 쥔 거대한 감옥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실수로 옆집 택배를 여러분 집 앞에 두었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현관문을 바깥에서 잠가버리고 거실까지 들어와 물건을 가져간 겁니다. 우리 실수니까 이해해달라는 짧은 공지 하나로 말이죠. 15년 동안 수많은 경제적 갈등을 분석해왔지만 개인의 재산권이 이토록 무력하게 짓밟히는 광경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코인이 진짜 개인 자산인지 아니면 거래소의 선의에 기댄 임대 숫자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입니다. 계좌가 동결된 시간 동안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했던 투자자들 혹은 매도 시점을 놓친 분들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까요? 빗썸은 오지급된 자산을 회수했을 뿐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수만 명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사고는 거래소가 냈는데 그 고통의 분담은 오직 고객의 몫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표방하는 자유와 탈중앙화가 얼마나 허울 좋은 구호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금고의 열쇠를 남에게 맡겨둔 채 그가 정직하기만을 바라는 투자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빗썸의 이번 강제 회수 작전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언제든 내 돈이 묶일 수 있다는 공포는 이제 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드디어 거대한 파수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이라도 이번에는 아예 설계도부터 다시 그리겠다는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과연 1,000만 투자자를 지켜줄 진짜 방패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대한민국 코인 역사를 뒤바꿀 규제의 대격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변화를 모르면 여러분의 자산은 영원히 동결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소가 도망간 뒤에야 외양간을 고치겠다고 망치를 든 격이지만 이번에는 그 망치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빗썸 사태가 터진 직후 금융 당국이 내놓은 카드는 단호합니다.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IT 기업이 아닌 금융회사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만의 장부를 써내려가던 무법천지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진짜 울타리가 이제야 설계도에 그려지기 시작한 셈입니다. 15년 넘게 시장의 변곡점을 지켜본 제가 보기에 이번 법 개정 예고는 코인판의 대혁명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거래소는 마치 동네 구멍가게처럼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물건을 치우고 장부의 숫자를 대충 적어도 누구 하나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은행이나 증권사와 똑같은 내부 통제 의무라는 족쇄가 채워집니다. 거래소 내부에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사고를 내면 단순히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수 없게 됩니다.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영업정지라는 철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 잃고 고치는 외양간이라도 이번에는 나무 울타리가 아니라 촘촘한 철제 창살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비유하자면 그동안은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어른들의 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놀이터가 거대한 도박장으로 변하고 수조 원의 돈이 오가니 이제는 국가가 직접 보안관을 상주시키겠다는 겁니다. 거래소 내부의 시스템 안정성을 외부 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거래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됩니다. 이제 거래소들은 장부 거래라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더 이상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의 엄격한 파수꾼이 그들의 골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법이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위험이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언제나 범죄보다 늦고 규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정부가 외양간을 고치는 동안에도 거래소라는 성체 안에서는 또 다른 유령 코인이 태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법적 공방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사이 피해는 오롯이 투자자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투명한 안개 속에서 무엇을 믿고 투자를 이어가야 할까요? 정부의 보호망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기엔 우리 자산의 안전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이제는 남이 지어준 울타리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옥석이 가려지는 이 혼란의 시기에 과연 살아남는 자는 누구이며 도태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거대한 혼돈을 관통하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지갑의 진짜 주인으로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거래소 앱을 켜서 확인하실 그 숫자가 정말로 돈이라고 확신하십니까? 15년 동안 수많은 자산의 탄생과 몰락을 지켜본 제가 장담컨대 이번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화면 속에 찍힌 화려한 숫자는 거래소라는 거대한 연극, 무대가 보여주는 소품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얼마를 벌 것인가를 고민하는 초보 투자자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유령처럼 사라지지 않게 지켜낼 진짜 주인의 자격을 갖춰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번 유령 코인 소동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옥석 가리기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래소의 이름값이나 화려한 광고만 보고 내 돈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내 자산을 진짜 금고에 보관하는지 아니면 허술한 종이 장부에 숫자만 적어두는지 집요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투명한 공시와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실험실의 쥐가 아닙니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시스템에 내 미래를 베팅하는 무모한 짓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제안하는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거래소를 100% 믿지 마십시오. 거래소는 매매를 위한 정거장일 뿐 자산을 영원히 보관해주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코인을 거래소라는 남의 집 앞마당에 방치하지 말고 나만이 열 수 있는 개인 금고로 옮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장부 거래라는 마법이 통하지 않는 진짜 블록체인 위로 여러분의 권리를 직접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남이 적어준 숫자에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증명하는 자산만이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규제가 강화되고 법이 만들어지면 시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든 투자자의 손실을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시스템의 구멍을 미리 파악하고 스스로 대비한 준비된 투자자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가상자산 시장의 민낯을 보았지만 동시에 이 시장이 진짜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도 목격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이 소동 끝에 살아남는 자산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가치 있는 진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전히 누군가 내 돈을 지켜주길 바라며 화면 속 유령 숫자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드린 분석을 바탕으로 내 자산의 진짜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양질의 경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